예, 안녕하십니까. 이 대선이 이제 2주 정도 남겨놓고 이재명이 바짝 피치를 올리면서 윤석열을 생각보다 좀 손쉽게 좀 따돌리는 지금 흐름이죠. 이게 한 2-3주 전부터 샤이샤이 표 논쟁이 좀 있었는데, 샤이 이재명 표냐 아니면 샤이 윤석열 표냐. 그러니까 지지율이 같다 그러면은 과연 내일 승부하면 누가 이기느냐 뭐 이런 문제이고, 속으로는 윤석열이나 이재명을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 못하는 그런 샤이 표가 정말 존재하긴 존재하느냐. 존재한다면 어느 쪽이 많을까. 좀 그런 논쟁이 붙었는데, 지금 1주를 지난 상황, 그러니까 이재명이 크게 밀리다가 1주를 지난 상황을 보면은 지금 윤석열이 뭐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재명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샤이 표는 이재명 쪽이 훨씬 많았구나. 뭐 그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근데 마침 오늘 이 몸살 감기로 뭐 병원에서 열흘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이 황장수가 오래간만에 방송하면서 병원에서 뭐 무슨 약을 잘못 먹었는지, 하위 윤석열 표가 15%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뭐 100% 이긴다 이러는데, 저거 나중에 이제 가면 또 많이 바꿉니다, 저런 인간들. 이게 무슨 유튜브 분석이라고 막 갖다 지르는 게 아니에요. 과거 사례, 해외 사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분석을 해야지, 지 느낀 대로 막 갖다 질러놓고 틀리면은 뭐 아니면 말고.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도 틀린 경우가 있겠죠. 예, 김동연 이제 이 문제는 틀렸는데,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이렇게 조건을 걸면서 이게 이 예측을 하는데, 그 조건이 해당이 안 되면은 뭐 틀리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예측한 거에 대해서 그 조건 자체나 제 논리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측하는 것들은 주로 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특히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권력자인 문재인이 지 마음대로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는 논리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샤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답을 내기가 쉬워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샤이 논쟁이 가장 먼저 벌어졌던 게, 먼저라기보다는 이제 좀 국제적으로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트럼프 논쟁이었거든요. 트럼프 1기 선거나 2기 선거나 트럼프는 항상 여론조사보다 높이 나왔습니다. 특히 첫 번째 선거가 여론조사보다 훨씬 높이 나왔죠. 한 10몇 프로 이상 높이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역전승을 할 때, 그때 이제 아주 소수의 정치 평론가들이 샤이 트럼프 세력이 만만치 않다, 이게 계산이 안 된다, 속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하지만은 여론조사 전화 들어오면 끊어버리고 아예 이게 이 레이더에 안 잡히는 그 지지층, 이 층 자체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여론조사로는 대선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그랬을 때 그럼 샤이 트럼프는 뭐 때문에 나왔냐. 자기가 볼 때는 트럼프가 바른말하고 똑바른 사람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동안에 자기가 믿고 따랐던 미국의 보수지라는, 워싱턴 포스트가 대표적이죠. 뭐 뉴욕타임즈 원래부터 좌익이었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는 보수지였는데 이 안티 트럼프가 되니까, 워싱턴 포스트류의 보수지를 보던 미국의 주로 남부 백인들이 볼 때, 야, 내가 분명히 트럼프를 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동안에 내가 잘 따랐던 워싱턴 포스트나 미국의 보수 지식인이 트럼프를 이렇게 욕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 대놓고 막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 판단과 자기가 이제 일전에 과거에 믿고 따랐던 그 판단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아니면 또 막 대놓고 얘기했다가 막 시비 걸리면은 막 피곤하고 이러니까 그냥 아예 감추고 있다가 투표장 가서 때려버린다. 이게 샤이 트럼프거든요. 한마디로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인식의 갭에 의해서 생기는 게 샤이 현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샤이표를 계산하려면은, 자, 첫 번째, 이재명이 왜 샤이 현상이 생기느냐. 좌익들이 그럼 보면 지금 누구를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좌익들. 좌익의 이 지지층은 문재인이죠, 문재인 대표적으로. 일단 문재인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좌익들은. 근데 이 문재인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이게
좌익 전체에서. 그러니까 아이씨 난 좌익 뭐 자기들은 진보라 생각하겠죠. 근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과학적인 기준으로 저것들은 좌익이에요, 좌익. 그리고 좌익이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사회과학적으로 우익이나 좌익이나 이렇게 차등을 두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좌익이 부끄러운지 자꾸 진보라 그러는데 뭐 좌익이 맞습니다, 분명히. 난 좌익 후보를 찍어야 되겠는데 그 실제로 이재명이 당선이 됐어, 경선에서. 근데 문재인 등등 좌익의 핵심 브레인들이 하는 거 보니까 심지어 저 낙검수 그 떨거지들까지도 지지하지 않는 것 같아. 문재인 핵심 이 주류들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좌익계에다가 표를 준 준비는 돼 있는데 야 이상하다. 이재명이라 그래도 어쨌든 우리 좌익이니까 찍어야 되는데 왜 이 문재인과 이런 이 이른바 좌익의 제도권 권력자들이 왜 이재명을 지원 안 하지? 이게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다가 문재인이 지난번에 윤석열이를 치고 뭐 어제 이제 뭐 완전 다 드러났죠, 어제. 군산 가서 뭐 전라도를 내가 뭐 총력 지원하겠다. 아, 문재인과 이재명이 한 팀이 됐구나. 이제 와 쏟아져 나오는 거. 이게 샤이 이재명이에요. 이거 복잡하지 않죠, 이 얘기에 대해서. 뭐 반론할 여지도 없죠. 자, 그러면 샤이 윤석열은 왜 생기느냐? 없어요, 내가 볼 땐. 샤이 윤석열이 존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없어요. 홍장수가 무슨 병원에서 무슨 뭐 악몽을 꿨는지 모르겠는데 샤이 윤석열이 왜 존재할 수 없냐? 아, 일단 황장수는 그 탄핵의 주범이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댓글 쓰는 뭐 혹시 뭐 우리 미디어치 진실 카페 회원 정도면은 정권 교체는 하고 싶은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보수니까. 근데 탄핵 주범 윤석열을 차마 못 찍어서 숨겨왔다. 이걸 샤이 보수라고 오인하는 주장은 할 수 있겠죠. 댓글러라면은. 그 탄핵을 반대했던 댓글러라면. 근데 황장수는 뭐 탄핵을 윤석열보다 더 악랄하게 찬성한 자가 거기서 샤이 탄핵 문제 가지고 샤이 무슨 윤석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탄핵의 앞잡인데. 그리고 만약에 이 탄핵 문제 때문에 샤이가 생긴다 그러려면요. 보수 유력 신문, 보수 유력 유튜버, 보수 유력 지식인, 원로 지식인 중에서 진짜 이 강력하게 이 탄핵 문제 갖고 윤석열 지지하는 거는 개돼지다, 인간 쓰레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 말고 한 20명은 더 있었어야 돼요. 지금 저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지지하는 놈들은 인간 쓰레기들이다, 개돼지다. 지금 저 혼자 그렇게 얘기하지. 보수에서 논객이든 언론사든 유튜버든 윤석열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까? 문제를 삼기는커녕 뭐 조중동은 원래부터 탄핵 한 패니까 그렇다 치고 탄핵 무효 가지고 돈 쓸어 담은 유튜버들이 다 윤석열 만세 부르고 윤석열과 우리가 가깝다 사기치고 더군다나 보수 원로들까지 그냥 윤석열에 어떻게 숟가락 떼가지고 해먹을까 아우성 쳤잖아요, 지금까지도. 한마디로 보수 제도권 전체가 윤석열 만세 부르는 철면피 그런 파렴치한 짓들을 보여줬는데 일반 보수에서 지금까지 내가 믿고 따라왔던 보수 유력 언론, 유력 유튜버, 유력 논객이 다 그러는데 다 윤석열 만세 부르는데 거기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야 어떻게 우리가 윤석열 지지할 수 있지? 그렇게 성찰할 수 있는 이 보수 인사는 지금 미디어워치 요 동맹 여기밖에 없어요. 보수에서.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샤이 보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 다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이거 윤석열 플러스 이 윤석열의 줄선 개돼지를 다 때려 죽였다. 이렇게 돼가지고 적대관계가 설정이 되지. 아우 나도 윤석열 지지하고 싶은데 아우 저 탄핵 주범 때문에 지지하지 못하다가 슬쩍 숨어서 투표하겠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탄핵 찬반 탄핵 주범이 누구냐 가지고 확 판이 갈렸고 보수 유력 대도권 플러스 그에 따라가는 유튜버 떨거지들 전체가 다 윤석열로 갔기 때문에 그냥 갔어 다 일반인들이. 특히 노년층 조선일보하고 유튜브밖에 안 보는 노년층은 다 따라갔어요 그냥. 거기서 샤이가 나올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샤이가 아니라 안티가 나오는 거죠, 안티가. 이 타락한 보수에 대한 안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계산하면은
샤이 이재명이 한 10% 이상대 존재한다면은 여기는 샤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샤이가 아니라 안티가 존재해요, 안티가. 예. 숨어서 윤석열을 찍는 게 아니라 극소수지만은 대놓고 윤석열 찍은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부터 빼먹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윤석열 찍는 게 얼마나 파렴치하고 인간이야의 쓰레기 짓인지를 제가 계속 빼먹에 쓰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윤석열 못 찍게 만들려고 제가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포스트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샤이가 아니라 안티. 샤이 논쟁만 봐도 오늘 이 지지율이 갤럽에서 근데 이제 갤럽뿐이 아니라 지금 전부 다 이래요. 전부 이러는데 오늘 갤럽이 1% 앞섰는데 이재명이 그 안철수가 이제 두 자릿수로 들어오고 이런 상태에서 샤이 문제가 개입되면은 이재명이 올라갈 여지가 훨씬 많고 윤석열은 이게 다예요, 다. 아니, 다가 아니라 진짜 부끄러워서 윤석열 찍으러 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서 이렇게 압도해버리잖아요. 정당 지지율에서 지금 이렇게 민주화. 여기 이제 이 지역이나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자 전체적인 샤이표를 제외하고 지금 이 요동치는 아직 결판이 안 난 표심이 호남 표심하고 20대, 30대 여성 표심인데 20대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을 앞섰습니다. 28대 26인데 이게 아마 거의 최초로 아마 앞선 겁니다. 이재명이 이제 20대에서 윤석열이 앞선 게 거의 최초인데 그동안 빠져있던 여론조사에서 빠져있던 20대 여성들이 지금 잡히기 시작했다. 갑자기. 응답을 안 하다가 응답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게 대부분 좌익 이재명 후보 쪽이다. 그래서 20대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아마 6%인가 올라간가 그래요, 이번에. 이게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지 모르는 거죠. 이게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20, 30대 여성들 같은 경우가. 근데 이게 뭐 지금만의 현상이냐 꼭 그렇진 않아요. 원래 20, 30대 여성들은 늦어요, 판단이. 늦게 들어와요. 늦게 들어오는데 대부분 좌익으로 가요, 그 표가. 그러니까 원래 올 표가 늦게 오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이제 광주 전라에서 이재명이 63%, 윤석열이 66%, 안철수도 한 10%인데 이게 63% 멈춰있지 않죠, 이게. 이게 80까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죠, 이게. 지금까지 이 안철수가 아마 지난 대선 때 호남에서 한 30%를 기록했는데 문재인이 한 60 기록했고 근데 그 당시 안철수는 호남 지역의 국회의석 수를 다 주고 있었어요. 30여석을 쥐고 있었던 안철수가 30%를 얻었고 그 당시는 다자대결 구도로 이미 문재인이 이미 승리를 확정 지은 상태에서 선거가 된 거거든요. 문재인이 43%, 41%, 안철수가 뭐 20몇 프로, 홍준표 25%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호남이 그런 대로 안철수 쪽으로 표가 갔는데 지금은 박빙으로 나오잖아요. 이 박빙으로 나올 때 이 63이 여기서 멈추겠냐는 거죠, 이게. 이게 한 번 사례가 있어요. 제가 카페에 올려놨는데 2012년도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이제 정리한 그 자료인데 2주 전에 대선 2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8%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죠. 딱 이 시점에 8% 앞섰어요. 박 대통령이. 지난주 3주 전에 윤석열이가 뭐 5% 앞선다 그래가지고 이 윤석열 이 개들이들이 뭐 우리가 다 이겼다 설득 다녔는데 박 대통령은 대선 2주 전에 문재인을 8% 앞섰다니까요. 더군다나 여당 후보야, 여당 후보. 조직력을 갖고 있는 여당 후보. 그럼 게임 끝난 줄 알았죠, 다. 근데 1주 만에 문재인이가 2% 차로 좁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서 치고 올라왔냐? 그거 바로 호남표예요. 호남표하고 20대 여성표예요. 그때. 20대 여성표들은 되게 늦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호남표는 유일하게 지역표 중에서 조직표의 성격을 띠는 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구나 무슨 강원이나 충청이나 이런 데서 야 이번에는 우리가 좀 뭐 민주당을 길들여야 되니까 이번에는 좀 표를 나눠주자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제3후보에 몇 표 나눠주고 뭐 이렇게 찍고 이렇게 조정을 못 하잖아요. 지역표는. 지역민들이라서 투표하는 거니까. 근데 유일하게 호남표만 이 호남향후라는 막강한 조직력으로 실제로 조직이 움직이면서 막 표를 조정하고 계산할 수 있는 표인데 그래서 안철수가 호남에서 총선 때 쓸어버릴 때도 있는 거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재명이 호남에서 엄청 고전했죠. 왜? 이번에 사실 호남에서는 이낙연을 만들려고 단단히 준비를 했었는데 문재인에게 뒤통수 맞았어요. 한마디로. 호남이 문재인에게 뒤통수 맞은 겁니다. 자, 근데 뒤통수 맞건 뭐 안 맞건 이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호남에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누굴 뽑아야 되냐? 이재명으로 다 결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호남 향후에 가면 이재명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흩어져 있던 표들이 이재명 쪽으로 쫙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철수가 30% 얻었을 때는 호남 향후에서 야 각자 찍어라 어차피 뭐 문재인 되는 거니까 이래가지고 안철수의 표가 많이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간다고 이제. 그럼 아직도 이재명이 여성표하고 호남표를 더 결집시킬 여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관련해서 유시민이 이제 어디 나왔어 얘가 MBC 뉴스에전 유튜브에 나와서 이재명 끝내기 카드 2개 전통적 지지층과 20대 성층 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전통적 지지층이 뭐예요? 좌익과 호남하고 20대 성층 뭐 저랑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유시민이가 뭐 이 10%가 베낀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이쪽 좌익 친문 세력들의 전통적인 전략이에요 이게. 그리고 선거 패턴이고 이게 항상. 이게 마지막에 밀고 들어온다고 여기서. 그래서 원래 웬만한 선거에서는 보수가 역전승을 해본 적이 없고요. 좌익이 역전승하게 되는 게 호남하고 20, 30대 여성이 막판에 붙기 때문에 주로 좌익이 이기면 역전승으로 이겨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이는 지지표가 다 결집됐다. 근데 이건 윤석열이가 지지표가 다 결집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윤석열이의 그 비전이나 윤석열이의 그 무슨 정치적 식견 뭐 이런 걸로 표를 모은 게 아니라 그냥 윤석열만이 문재인 이길 수 있다. 윤석열만이 문재인 잡아놓을 거다. 이런 사기로 표를 모았기 때문에 더 나올 게 없어요. 여기서 이거 뭐 공선 때부터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더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야 윤석열이가 도대체 문재인이보다 나은 게 뭐 있냐? 이재명을 떠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떨어지면 떨어지지 윤석열로 이렇게 결집시킬 수 있는 게 동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그나마 이제 보수에서 지금까지도 이재명이 같은 정말 이 사기꾼 뭐 도둑놈 이런 놈이 대통령 되면 되겠냐 그랬는데 요걸로 버티다가 이제 이 대장동이 실제로는 이재명보다도 박영수 윤석열의 파악한 검찰의 부정부패가 아니냐는 지금 여론이 훨씬 더 세지고 있어요 지금. 그 조원영 이 변호사의 책을 봐도 이재명이는 뒤늦게 숟가락 들고 들어왔고 그 앞에서 이명박이하고 박영수하고 검찰 라인들하고 판을 짰다. 그래서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대장동 까보자 한번. 그리고 좀 기까짓것 이제 이 법인카드 가지고 뭐 해먹인 거 가지고 쳤는데 지금 이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또 주가 조작으로 크게 걸렸죠. 그래서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을 찍어야겠다. 이게 지금 별로 그렇게 먹힐 상황이 아니야. 여기까지가 다지. 이거 원래부터 20, 30대 여성들은 늦게 나타나긴 하는데 이 이준석이하고 윤석열이가 여성부를 깨니만이 너무 설쳐돼가지고 이게 이제 좀 20, 30대의 여성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야 저런 식으로 남녀를 갈라쳐서 표를 얻어먹으면은 야 우리도 뭉쳐. 아주 위험한 짓을 한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경우도 상대적 강자가 뭉치면 안 돼. 네. 약자가 뭉치는 거에 왜 뭉칠 방법이 없어요.
원래 호남이 막 95% 뭉치고 이러고 있을 때, 야, 그럼 같이 뭉쳐 하다가, 경상도도. 호남 뭉치는 걸 못 따라가잖아요. 왜? 전체적으로 중장기적 이 기간을 보면 호남이 약자였는데, 지금은 다른 평가가 돼가지고 이제 호남이 욕을 먹는데, 최소한 노무현 당선되고 이럴 때까지는 호남이 뭉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할 말이 별로 없었다고요, 사실. 그래서 좀 별로 비판 안 했고, 같이 뭉치면은 오히려 약자인 호남이 더 빨리 뭉쳐버렸기 때문에 그걸로 선거가 많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 이준석 부류의 그 안티페미니스트들이 오직 이 표만 가지고 이 짓을 하는 놈들의 가장 큰 위험한 건 뭐냐면, 그 실제로 20, 30대 남녀에서 정말 20대, 30대 여성이 더 강자여가지고 20, 30대 남성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영역이 있지. 뭐 교사라든지 뭐 이런 특수 영역, 전문가 영역에서는 20, 30대에서 여성이 더 특혜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영역이에요. 한마디로 지식인 영역, 전문가 영역 이런 데서 과도한 이 여성 보호로 20, 30대 여성이 남성보다 특혜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직도 20, 30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는 모든 통계 자료에서 다 입증이 되는데, 취업률부터 해가지고 소득 다 따져봤을 때 아직도 더 어려워요, 그게. 그리고 그게 사실은 나중에 나도 이게 상당히 역전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제 막 근대 사회래, 근대 사회. 그 근대 사회 특성이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아주 이 오피니언 리더로 확 잘 나가는 뭐 변호사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뭐 이런 유형의 여성 빼놓고, 정말 취업 안 되고 특히 이 코로나 이후로 여성으로서 그 뭐 최소한의 생계 유지할 수 있는 알바 자리도 못 구하는 20대 여성들 입장에서 20대 여성 때문에 남성들이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몇몇 이 정치적인 20대 남자들 모아가지고 확 선동해가지고 표로 끌어 모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이 반작용이라는 거는, 여기는 선동해서 끌어모을 게 아니라 이들끼리 쏙닥쏙닥 하다가 끌어모을 수가 있잖아. 약자가 분명하니까. 저 저쪽 들판에 약자들이 떼거지로 모여 있는데, 강자 몇 명이 야 우리끼리 뭉쳐 이러는 순간에 저쪽 들판에 있는 약자들이 다 뭉치면 죽는 거죠 뭐. 그 짓을 한 거야 이준석이가. 이게 제가 이 안티페미니스트라는 거 하는 거는, 페미니스트 자체가 제가 말한 그 평범한 다수의 여성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1%의 잘난 여성의 특권만 챙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치자는 거지, 20대 30대 여성들이 특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싸우자고 완전 미친 짓이에요 저거는. 저것들이야말로 사회적인 이제 악질적인 놈들이에요 저거. 아주 나라를 망치는 놈들이지 저거. 윤석열이가 그거를 기댔기 때문에 표도 표지만 이런 것들을 정계에서 퇴출시켜야죠.